안녕하세요. ECK 교육 그리스어 강사 권세라입니다. 오늘은 제4강 두근두근 그리스어 말할 줄 아세요? 라는 의미의 밀라셀리니까 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볼게요. 첫 번째로 그리스어 및 기타 언어 묻고 답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한다, 못한다 정도의 표현을 배워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침, 점심, 저녁, 밥, 시간대별 인사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용회화 1입니다. 밀라셀리니까, 네, 밀라우엘리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밀라셀리니까, 네, 밀라우엘리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다른 동사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메 동사를 배웠는데요. 여기서는 밀라오라고 말하다라는 동사를 배우셔야 합니다. 밀라오는 말하다. 근데 여기 지금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인칭 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1인칭, 2인칭, 3인칭까지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라오, 나는 말하다. 에고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에시, 밀라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밀라셀리니까 그 말은 에시, 밀라셀리니까 너는 그리스어 말할 수 있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고, 네, 밀라우엘리니까 되겠고요. 자, 먼저 질문이 됐으니까 질문을 볼게요. 이 기호가 있으면 질문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밀라셀리니까 이 엘리니까가 그리스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는 이 엘라다 라고 배웠어요.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 엘리니까 라고 써서 그리스어입니다. 에시 밀라셀리니까 물어보니까 네, 밀라우엘리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리스어로 대답할 때 내가 됩니다. 우리 한국어로 긍정의 대답할 때 내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리스어로도 내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국어와 그리스어에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대답할 때 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이제는 밀라우엘리니까 라고 저는 그리스어 말할 줄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용회화 2로 넘어가 볼게요. 야수 밀라셀리니까 오히 웬 밀라우엘리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야수 밀라셀리니까 오히 웬 밀라우엘리니까. 자, 앞에선 긍정이 나왔는데 두 번째에서는 부정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야수하고 안녕하고 인사를 먼저 하고요. 밀라셀리니까 2인칭이었죠. 너는 그리스어 말할 줄 아니? 그리스어 말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오히 웬 밀라우엘리니까 라고 그리스어 말할 줄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밀라우엘리니까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여기 then이 하나가 붙었네요. 네, 그리스어로 부정형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then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영어의 not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 웬 밀라우엘리니까 하면은 그냥 밀라우엘리니까 하면 나는 그리스어를 말한다가 되는데 then을 붙여서 그리스어를 말할 줄 모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앞에 이제 오히가 붙어 있네요. 오히는 소문자로 쓰시면 이렇게 오히 쓰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긍정 대답할 때는 네 이렇게 하셨지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때는 오히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스어에서는 오히라고 대답을 할 때 이 턱 끝을 이렇게 위로 치켜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할 때 오히 웬 밀라우엘리니까 우리는 가로로 줬잖아요. 이렇게 아니요 그리스어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리스어에서는 오히 웬 밀라우엘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수 밀라셀리니까 오히 웬 밀라우엘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용회화 3으로 들어가서 이제 존댓말 한번 표현 다시 배워볼게요. 끼리에 밀라텔리니까 네 밀라우엘리니까 이메 엘리나스. 끼리에 밀라텔리니까 네 밀라우엘리니까 이메 엘리나스. 자, 우리 배웠던 표현들 계속해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끼리에 우리 앞에서 배웠죠? 끼리에 끼리야 붙이면은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되고 존댓말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엔 지금 이름이 안 붙었지만 끼리에라고 부른 것을 봐서는 좀 나이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끼리에 불렀습니다. 호칭입니다. 호격입니다. 밀라텔리니까 그리스어 말하세요 라고 지금 묻고 있네요. 자, 밀라오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에고 밀라오, 에시 밀라스, 아프토스 밀라이까지 써드렸습니다. 한 번 더 써드리면요. 밀라오, 밀라스, 밀라이가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수로 가서요. 에미스 밀라메, 에시스 밀라테,
그리고 앞티 밀라네 하고 임의동사랑은 형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워두셔야 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끼리에 밀라텔리니까 우리 존댓말로 쓸 때는 2인칭의 복수 형태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2인칭의 복수 형태인 끼리에 밀라텔리니까 라고 지금 존댓말로 쓰고 있네요. 그래서 비타가 대답을 합니다. 네, 밀라오엘리니까. 네, 에고 밀라오엘리니까. 이메 엘리나스. 네, 이 표현 나왔죠? 나는 그리스인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 남성.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을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끼리에 같은 경우는 남성이 원형이 오끼리오스입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끼리야. 부를 때는 여성 같은 경우는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끼리야, 끼리야 똑같이 부르시면 되는데 끼리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높여서 부를 때 혹격으로 변하면 이 끼리에라고 형태가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끼리에를 보시면 아 부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끼리 밀라텔리니까 네 밀라오엘리니까 이메 엘리나스. 자, 그럼 실용어 외 1로 넘어가서요. 이제 다양한 언어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는 그리스어로 이 글로사입니다. 여기도 시그마가 2개 붙어 있지만 하나 있는 것처럼 시그마 하나 있는 것처럼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 글로사. 그래서 언어가 참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어는 앞에서 나왔죠? 엘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 이름도 같이 외우시면 훨씬 기억하기 쉽습니다. 엘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는 정관사를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언어는 딱 엘리니까입니다. 마지막에 알파로 끝나지만 이 호라처럼 나라 이름처럼 단수가 아니라 언어 같은 경우에는 복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 엘리니까 그리스어, 따 앙글리까 영어입니다. 영국이 뭐였죠? 이 앙글리아. 네, 영국에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앙글리까 되겠고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이탈리아어는 이탈리까 되겠고요. 프랑스는 갈리아. 프랑스어는 갈리까. 스페인은 이스파니아. 스페인어는 이스파니까. 자, 포르투갈은 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써드릴게요. 이 포르투갈리까. 죄송한데. 이 포르투갈리아. 네, 이 포르투갈리아. 이렇게 쓰고 포르투갈어는 포르투갈리까. 마지막에 악센트가 오면서 아로 끝나면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레아. 그리고 한국어는 딱 코레아티까. 딱 코레아티까. 간혹 가다가 여기 가운데 악센트를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틀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인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운데 찍을까 끝에 찍을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가운데 찍습니다. 끼네지까. 따 끼네지까. 일본어 같은 경우에 따 이야보니까. 따 이야보니까. 간혹 가다 여기 감마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네. 기아가 아니라 야포니까라고 읽고 지난번에도 이아보니아 혹은 이아보니아 혼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뚜르키야 터키였죠? 그래서 터키어는 뚜르키까 되겠고 아라비까 딱 아라비까. 러시아도 안 알려드릴게요. 네, 써드리면요. 이 로시아 로시카 딱 로시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어 빼고는 다 악센트가 마지막 알파에 찍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언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어를 표기를 할 때는 마지막에 악센트를 둔다, 마지막에 강세가 간다, 중국어 제외하고요. 그런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제가 나라 이름은 다 대문자로 썼어요. 앙글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리아, 이 코레아 다 대문자인데 언어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어는 첫 글자가 소문자로 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국적 표기할 때 엘리나스 같은 경우도 첫 글자는 다 대문자였어요. 그러나 언어는 소문자로 표기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실용회화 4를 보도록 할게요. Eu vem milau cala anglica. Esi milas cala anglica.
아프토스 밀라이 볼리깔랑글리까. 자, 이제 실용회화 4에서는 얼마나 하는지 정도의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 에고 웬 밀라오 깔랑글리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 표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에고, 에시, 아프토스 붙여드렸습니다. 에고 밀라오, 에시 밀라스, 아프토스 밀라이. 아까 앞에서 써드렸죠.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말한다. 앙글리까 영어를. 근데 den이 붙었어요. 그럼 부정이죠. 나는 영어를 못한다. 근데 깔라가 붙었네요. 깔라는 여기는 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잘 말하지 못한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 라는 뜻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고 왜 밀라오 깔라 앙글리까. 에고 왜 밀라오 깔라 앙글리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인칭으로 썼습니다. 에시 밀라스 깔라 앙글리까 라고 묻고 있네요. 네, 에고 밀라오 에시 밀라스 아프토스 밀라이. 거기에 이제 2인칭 단수로 써서요. 자, 깔라는 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는 영어를 잘 말하니? 라고 묻고 있네요. 에시 밀라스 깔라 앙글리까 라고. 여기다 이제 뭐 엘리니까 대입하셔도 되겠죠. 너는 그리스어 잘하니? 에시 밀라스 깔라 엘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인칭으로 가서요. 아프토스 밀라이 볼리 깔라 앙글리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깔라는 잘인데 거기 볼리라고 매우라고 또 하나의 부사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프토스 밀라이 볼리 깔라 앙글리까 라고 그는 영어를 매우 잘한다. 더 잘하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영어를 더욱 잘한다 라고 지금 정도의 표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앙글리까 대신에 엘리니까를 넣으시든 꼬리아티까를 넣으시든 언어를 넣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용형 5로 가서 또 다른 정도의 표현을 한번 배워볼게요. Mi pos me las coreatica ojica solo ego milao ligo. 한 번 더 읽어볼게요. Mi pos me las coreatica ojica solo ego milao ligo. 자, 여기는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요. Mi pos는 혹시라는 뜻입니다. 혹시 한국어 할 수 있니? 혹시 한국어 말할 줄 알아요? 라는 뜻으로요. Mi pos me las coreatica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라고 대답을 하네요. 아니요라는 뜻이었죠. 오히, 까솔로. 까솔로는 전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전혀 한국어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오히 까솔로 하면 전혀 할 줄 모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감마가 얘기를 하네요. 에고 밀라오 리고. 에고 밀라오, 나는 말한다. 그런데 조금. 여기는 이제 꼬리아티카가 생략이 되었겠죠. 네, 그리스어에서는 참 생략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분위기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감마가 에고 밀라오 리고. 리고는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 꼬리아티카를 조금 할 줄 안다. 에고 밀라오 꼬리아티카 리고. 에고 밀라오 리고 꼬리아티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Mi pos me las coreatica ojica solo 에고 밀라오 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실용 표현 1로 들어가서 자, 이제 정도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아까 가장 먼저 배웠던 게 깔라, 잘이었죠. 밀라오 깔라 일리니까 밀라오 깔라 앙글리까. 그런데 매우 잘 말한다, 매우 잘 얘기한다 이제 볼리 깔라. 그래서 매우라는 표현으로 볼리를 더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밀라오 볼리 깔라 일리니까 밀라오 깔라 일리니까. 그런데 이제 잘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에찌깨찌라고 해서 그저 그런 혹은 보통의 라는 뜻입니다. 보통으로. 그래서 에찌깨찌 이렇게 읽는데요. 이 깨가 지난번에 깨 그리고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같은 저기는 알파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에찌깨찌라고 하면 그저 그렇다, 그냥 보통이다 이런 뜻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고는 방금 나왔죠? 조금이란 뜻이 되겠고요. 자, 리고에다가 볼리, 매우를 붙여서 매우 조금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밀라오 볼리 리고 엘리니까 하면 나는 그리스어를 매우 조금 얘기할 수 있다. 뭐 야수 정도 얘기한다 그럴 때는 밀라오 볼리 리고 엘리니까. 그 다음에 까솔로 배웠죠? 전혀. 오히 까솔로. 왜 밀라오 엘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실용형 6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Afti millai germanica, ne millai arista. Si millas alles glosses, ne millau ligo hispanica. 한 번 더 읽어볼게요. Afti millai germanica, ne millai arista. Si millas alles glosses, ne millau ligo hispanica.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아프티는 그녀죠. 밀라이, 우리 아까 써드렸어요. 밀라우, 밀라스, 밀라이. 아프토스, 아프티, 아프토. 그렇게 해서 그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밀라이로 갑니다. 마지막이 엡실론 요타로 끝나면 3인칭 단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아프티 밀라이, 예르마니까는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안 써드렸기 때문에 써드릴게요. 예르마니아. 네, 예르마니아가 독일입니다. 그녀는 독일어를 할 수 있니? 독일어를 말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뒷밀라이에르마니까 마지막에 악센트가 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 형태를 외우시면은 언어의 형태도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타가 긍정의 대답을 합니다. 네, 밀라이 아리스타. 자, 우리 정도의 표현에서 아리스타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면요. 아리스타를 이제 시험 같은 거 보고 나면 성적 받을 때 A+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하다, 정말 잘한다 라는 뜻으로 밀라이 아리스타 라고 표현을 합니다. Si millas alles glosses. 자, 여기는 새로운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앞에서 언어를 말할 때 이 글로사라고 제가 써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언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수 형태로 가면서 마지막에 알파에서 엡실론 시그마로 변했네요.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서 알레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알레스는 다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니?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있니? 라고 너는 하고 물어보고 있죠. 에시, 너는 밀라스 알레스 글로세스.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니? 그러자 비타가 대답을 하네요. 네, 밀라오 리고 이스파니까. 네, 스페인어를 조금 할 수 있어요. 조금 말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리고는 조금이다 라는 뜻이었고요. 이스파니까는 스페인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화가 길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fti millai germanica, ne millai arista. Si millas alles glosses, ne millau ligo hispanica. 네,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실용화 7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밀라우가 아니라 레오 동사라고 새로운 동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먼저 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leitora, lei y a tiene historia. 한번 읽어볼게요. Dileitora, lei y a tiene historia. 자, 레오 동사와 밀라오 동사의 차이점이 여기서 이제 있는데요. 우리 밀라오 동사는 반드시 언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 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나는 한국어를 말한다 할 때 밀라오는 반드시 언어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엘리니까, 앙글리까, 코레아티까, 뭐 이스파니까, 이탈리까 같이 언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크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런데 레오 같은 경우는 말하다, 그래서 한국어로 둘 다 말하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언어를 빼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할 때는 레오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멜레네 뭐뭐뭐 해가지고 멜레네 꼬스당, 멜레네 니코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직역을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니코라고 부른다, 니코스라고 부른다 그렇게 제가 번역이 돼서 자기소개하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오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say에 해당이 돼서 언어 이외의 다른 것들을 말할 때 레오를 씁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딜레이또라. 자, 앞에 밀라오 써드렸을 때 이제 조금씩 겹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레오, 레스, 레이. 밀라오, 밀라스, 밀라이. 자, 엡실론 요타가 겹치네요. 네,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니? 혹은 그녀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니?가 되겠네요. 여기서 또라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니? 라는 뜻이 되는데 띨레이또라 아니면 띨레스또라 하면 너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뛸레스도라 혹은 뛸레이도라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고요. 비타가 대답을 합니다. Lei ya tiene historia. Lei ya tiene historia. 자, 히스토리아를 먼저 보시면 우리 영어의 history, 영어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역사라는 뜻이네요. Lei ya tiene historia. 이하는 영어의 for에 해당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이하 다음에는 이 히스토리아인데요. 이가 띵으로 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Lei ya tiene historia. 그는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사에 대해 말한다. 여기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어에는 현재 진행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형 동사를 쓰게 되면 현재 진행형의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토스 혹은 앞딜레이 이야 틴 히스토리아 역사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혹은 여기 이제 다른 거 넣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야 틴 엘라바 혹은 이야 틴 꼬레아 이렇게 우리가 아직은 배운 명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도 사람 이름 넣으셔도 되고 이야 틴 엘레니 그는 엘레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넣으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밀라오는 반드시 기억할 게 꼬레아티카 밀라오 꼬레아티카 밀라오 엘리니까 이렇게 언어가 들어가야 되고 레오 같은 경우는 언어를 제외한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레오 동사를 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레오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까지만 써드렸어요. 근데 이제 복수도 같이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수 1인칭부터 할게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도록 인칭 대명사를 같이 써드리면요. 이제 여성이랑 중성 기니까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고, 레오, 에시, 레스, 아프토스, 레이. 나는 말한다, 너는 말한다, 아프토스, 레이, 그는 말한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에미스가 되겠죠? 에미스, 레메, 에시스, 레테, 그리고 남성형 같은 경우에는 아프티, 오미크론 요타 써서 아프틸레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얘기를 다시 했지만 멜레네 니코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나를 니코스라고 말한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의역이 돼서 나는 니코스라고 해요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자기소개 표현에 있었던 멜레네 니코가 이래서 이렇게 서술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예문 들었던 것처럼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다. 레이 이아틴 히스토리아 아니면 레오 이아틴 히스토리아. 나는 지금 그리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레오 이아틴 엘라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용요약 8번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레오 동사를 써서요. 그리스인들이 아침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하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볼게요. 틸레테 토포로이, 틸레테 토포로이, 레메 깔리메라, 레메 깔리메라. 자, 틸레테, 레오, 레스, 레이, 레메, 레테, 레네. 2인칭 복수죠. 2인칭 복수로서 당신들은, 너희들은 아침에 뭐라고 얘기하냐? 라고 묻는 표현인데요. 토포로이가 아침입니다. 그래서 틸레테 토포로이, 아침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에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대답을 하기를 레메 깔리메라, 레오, 레슬레이, 레메. 네, 1인칭 복수로 우리들은.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은 그리스인이 아닌 것 같고요.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스인이 되겠죠. 우리들은 깔리메라라고 말해요. 라고 레메 깔리메라. 자, 제가 여기 이제 따옴표 넣었는데요. 그리스에서 이 꺽쇠 2개 쓰는 것이 따옴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레메 깔리메라라고 해서 우리는 깔리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침 인사가 깔리메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실용 표현 2로 넘어가서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인사를 시간대별로 인사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인사 바로 앞에서 나왔어요. 깔리메라, 깔리메라. 그 다음에 순서를 잘못 써놨는데 여기 오후 인사로 가시면 됩니다. 아침 인사니까 낮 12시 전까지는 편하게 그냥 깔리메라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깔리스페라, 깔리스페라. 오후 인사 12시 이후부터 저녁까지는 깔리스페라, 깔리스페라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오후에 헤어질 때는 깔로 아뽀예브마, 깔로 아뽀예브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인사 저녁에 헤어질 때는 깔로 브라디, 깔로 브라디. 브라디는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녁 잘 보내 이러면서 헤어지는 것이겠죠. 깔로 브라디.
자, 밤인사로 자기 전에는 깔리닉다, 깔리닉다. 여기도 닉다가 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밤인사로 자기 전에 잘 자라는 의미로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깔리메라, 깔로아뽀게마, 깔리스페라, 깔로브라디, 깔리닉다 이런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역시나 또 길어서 생각이 안 날 경우에는 헤어질 때 혹은 아침에 만났을 때 무조건 야수, 야사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사스 같은 경우는 존댓말이나 아니면은 다수 복수일 경우일 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깔리메라 다음에 깔리메라 사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명 있을 때 깔리메라 사스, 깔리메라 사스 이러면서 인사하시면 복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깔리닉다. 다 사스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리스페라 사스, 깔리스페라 사스. 얘들아 잘 가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에서 인사할 때 어쨌든 야수, 야사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깔리메라, 깔로아뽀게마, 깔리스페라, 깔로브라디, 깔리닉다까지 이번 시간에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